왜 그래요? 피자국이야. 저 피자 자국이야. 여보, 경찰에 연락해요. 경찰에 연락해야 돼요. 여보, 전화가 안 돼요. 우리 통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분은 건축기사예요. 그 산장도 그분이 직접 설계한 거고요. 그 산장은 3년 동안 쓰지 않고 비워두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이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새로 수리를 해서 그리로 옮겨간 거예요. 당분간 요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바깥 양반이 보셨다는 그 유령 말입니다. 그 건강이 나빠지신 이후에 생긴 일종의 환각 증세 같은 거 아닐까요? 두 분이 같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히 봤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유령 말입니다. 그이 말로는 죽은 부인이라고. 그 여자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인하고는 금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먼저 부인께서는 왜? 괴전 자살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맑은 공기, 새소리, 호수. 저 봐요. 물 위에 구름이 떠가고 있어요. 당신 이런 곳에 사람들이 꼭꼭 숨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저쪽으로 갑시다. 네? 어머나, 저 집 너무너무 예뻐요. 그림 같아요. 누구 집일까요? 누가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살까요? 구경해 볼까? 여보, 주인한테 혼나려고? 괜찮아. 허락받았으니까. 당신 아는 집이에요? 응. 누구? 당신 친구? 아니? 그럼요. 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응? 아니, 나와서. 자, 여보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자, 이쪽으로 와요.
안녕하세요. 자, 여보, 우리의 결혼 5주년을 축하합시다.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바치는 나의 작품이요. 아니, 집이라뇨? 이 집은 원래 당신에게 줄 생각이었어. 내가 5년 전에 설계를 할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사서 당신에게 바칠 생각이었어. 근데 이 집 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원래 계획보다는 2년을 줄일 수가 있었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꿈은 아니죠? 당신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5년 전부터 적금을 모았어. 그리고 은행 융자도 좀 받았고. 어쩜 깜짝같이. 당신은 나한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 우리 애기 말이야. 자, 우리 애기와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건배. 여보, 고마워요. 그 집으로 이사 온 후 2달도 못 돼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무서운 일이었어요. 내가 제주도 호텔 신축 현장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집 정원수를 구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래. 여보! 장모님! 걱정 좀 나. 저기가. 여보! 여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끝냈어요. 수술이요? 아니 무슨 수술을 했습니까? 얼마나 다친 거예요? 괜찮은 거죠? 아무 이상 없는 거죠? 생명은 건질 수가 있겠지만 애기가 그럼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목숨만 건질 수 있으면 됐습니다. 척추를 다쳤습니다. 불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데려가서라도 꼭 해내고 말겠어요. 난 서울 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그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 그 방면의 권위자는 모두 만나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나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여보, 아이고, 우리 마나님 또 저기 하시네. 자, 이거 당신 좋아하는 바나나야. 응? 여보. 여보. 응?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내 치닥거리만 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한테는 당신의 길이 있어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동양 제1의 빌딩을 세우겠다는 당신 꿈, 나로 인해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있어. 당신이 저 호수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이 나 때문에 엉망이 돼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산송장과 다름없는 나로 인해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돼요. 여보, 미칠 것 같아요. 당신의 정성이 극진할수록 더 못 견디겠어요. 그럴수록 빨리 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날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와 이혼해줘요. 다른 여자와의 재혼을 해요. 그것이 나와 당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럴 수 없어. 난 그럴 수 없어.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여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자살로서 남편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거야? 그 2년 동안 아내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며 간호를 했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던 부인이었는데 왜 유령으로 나타나서 괴롭히는 걸까요? 글쎄. 아니 그 재혼까지 했다면서 그 전부인하고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왜 여태 처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집이 흉가로 소문이 나서 복도방에 내놔도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 집 집터가 나빠서 그래요. 무덤이 있던 자리를 밀어내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이 무너져서 인부들이 죽었고 그 집의 첫 번째 주인은 뱀에 물려 죽었대요. 그 집에서요? 예.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낮에도 그 집 근처엔 안 가요. 아, 왜요? 굳은 날이면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그 집 마당에 나타난대요. 본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소문이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그럼 저희들은 그만 철수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요. 예. 네, 잘하겠습니다. 김수경.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다녀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해? 예, 그 뭔가 음산한 공기가 느껴지는 집이긴 했습니다. 그 산속에 왜 따로 떨어지는 집이라서요? 그 뭐 단서될 만한 게 없어? 예, 어젠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발자국 같은 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 자국하고 가발하고 이 낚시줄 같은 걸 발견했습니다만은 이 그 집 사건하고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이 방금 말이야. 저 정신과 의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외딴 집에서 살다 보면 그런 환각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부부가 동시에 말입니까? 그럴 수가 있대. 그 집부터가 전부인의 추억과 채취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그 남편은 전부인에 대한 가책 같은 것이 있었을 테고 지금의 부인도 그와 비슷한 기분이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은 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에요. 그걸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금년 봄부터였어요. 그땐 서울에서 살 때였는데 그분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시고 난 뒤 며칠 후였어요. 슈퍼에 다녀오니까 문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소포가 온 건가 했는데 우체국 소인도 찍혀 있지 않고 발송인의 이름도 없었어요. 여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던 흰 드레스. 그이가 부산에 출장 가셨던 길에 결혼 3주년 기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이니 당신께 보내드리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집에 가보라고 했어. 제가 와봤더니요, 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옷! 내가 갈아입혔어. 그 옷 흰 드레스 기억하세요? 응. 그 여자한테 옛날에 내가 선물했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휠체어! 그 휠체어! 문 앞에 있던 그 휠체어!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여보세요? 오늘은 꼭 집에 오셔야 돼요. 당신 좋아하는 카레라이스 만들어 놓겠어요. 그날 밤 그이는 상철 씨와 절 산장으로 데려왔어요. 이 도대체가 이 30층짜리 초련대식 빌딩을 짓는 자네가 그래? 그런 초각 현실을 믿나? 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해둬야 이 사람이나 나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야. 내 이 카레라이스 만드는 유령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네. 아니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걸 확인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이와 제가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그 여자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없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맞부딪혀서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김두섭 씨하고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4년 전이에요. 그의 친구들은 박상철 씨 소개로. 그럼 부인이 죽기 이전이군요. 네. 죽은 정혜는 영문과를 나왔어요. 얼굴이 예쁘고 똑똑해서 눈독 들인 사람이 많았는데 대학 축제 때 만난 김무섭 씨하고 뜨거운 사이가 되었어요. 이 불구가 된 후에 남편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요. 그 애는 능히 그럴 수 있는 애예요. 정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그걸 의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내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하던데 그 김무섭 씨 바람을 피웠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랬다면 정혜가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의 남편에 대해서 병적으로 민감해져 있었으니까요. 그의 죽기 2달쯤 전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미정아, 내가 불쌍해 보이지? 너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그 이 여자 좀 소개해줘. 뭐? 나하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할 만큼 참한 여자로 말이야. 얘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네가 내 대신이 되어준다면 정말 좋겠는데. 넌 미쳤니?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그이가 어때서 그래? 그이만한 사람 너 본 적 있니? 너한테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남편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사랑한 사람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걸까?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혜야. 난 어차피 떠날 사람이야. 정말 그이가 걱정이 돼. 내가 해준 것 못지않게 잘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어. 네가 가면 어딜 간다 그래? 응? 이제 난 그 일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을 때는 떠나야 돼. 나로 인해 불행해질 거라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건 그건 억지고 욕심이야. 지금까지 난 그 사람으로 인해
충분히 즐거웠고 행복했어. 짧은 시간이지만 남들이 평생에 걸쳐서도 가질 수 없는 많은 것을 나는 가질 수 있었어. 그이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나도 갚아야 해. 그게 바로 내 마지막 의무이고 기쁨이야. 난 운이 좋았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깊고 지극한 것인지 아마 난 몰랐을 거야.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억울할 게 없어. 다만 혼자 남을 그 일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곁에 있다는 건 더 나쁜 상태가 될 뿐이지. 그인 착한 분이니까 아마 나보다 더 예쁘고 영리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정혜야? 그렇지만 나를 아주 잊어버릴 정도로 예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이가 한 달에 한 번쯤도 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내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내 무덤 찾아주겠지. 그치? 날 아주 잊어버리진 않겠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정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커피 드세요. 내 깜빡했는데. 네. 그만이 별일 없었어. 네. 응?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며칠 더 이따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난 환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와 함께 있겠어요. 저 2층에 계세요. 우리 개가 그 꼴이 된 후에도 어찌나 위해주는지 우린 부모라 그래도 그렇게 위해줘 보지 못했소. 요즘 젊은 녀석들 멀쩡한 기집 놔두고도 외도하기 일쑤인데 그 반신불수의 애를 10주딴지 못이 더지 않았겠소. 하도 보기가 딱해서 그만 새 장가를 들라고 했더니 얼마나 화를 내든지. 헌데 얼마 전에 새로 재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왜 새삼스럽게 조사를 또 하고 그러? 아, 예. 근데 이 외동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걔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어요. 네. 아니, 어디 살고 있는데요? 걔도 서울로 시집을 갔어요. 아, 예, 그러세요. 아, 참, 그저 주소를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래. 아
물맛 좋다. 근데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왜 또 조사를 하나요? 남정희 씨의 망령이 밤마다 그 집에 나타난대요. 아주머니가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예? 아저씨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아주머니는 아셨던 모양이에요. 아주머니, 그거 갖다 태워버려. 이거 아주머니 일기장 아니에요. 태워버리라니까. 네. 기분 좋아지면 다시 드리려고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그 다음날 돌아가셨지 뭐예요. 그 일기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주머니 유품 끓일 때 넣었었는데요. 3년 전에 죽은 언니 문제로 저를 취조하시는 건가요? 취조한다기보다도 몇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무섭 씨 재혼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언니가 자살했던 사실도 인정하시죠? 주변 사람들 말로는 김무섭 씨와 언니는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니는 그랬어요. 김무섭 씨 의심하는 겁니까? 김무섭 씨한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다 지난 일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언니 일기장 갖고 계시죠? 언니 유품 안에 들어있던 일기장 말이에요. 지원 파상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김무섭 씨 알고 계십니까? 집사람의 형부였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전파상 문을 닫고 어디서 뭘 했는지 자세히 말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가서 장난을 한 건 우리 부부였습니다. 네, 무섭이한테 계숙실 소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게 그 전부인 남정현 씨가 죽기 이전이죠? 네. 남정현 씨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이후에도 김무섭 씨 간호가 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잘했죠. 그만큼 고통도 컸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당시에 무섭인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집을 나와서 며칠씩 사무실 골방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이봐, 무섭이,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날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응? 말 좀 해봐. 날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미칠 것 같아. 내가 꿈꿔왔던 것들은 이런 게 아니었어. 아이들 데리고 가족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 난 참을 수가 없어. 여보게, 난 이제 아내한테도 옛날과 같은 감정이 느껴지질 않아. 다 끝났어. 나의 꿈, 야심, 모든 게 끝났어.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아내에 대한 의문뿐이야. 그대로 놔두면은 폐일이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 쪽에서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고요. 그 친구를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대소변 시중, 그 절망감, 그 음울한 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김무섭 씨의 마음은 부인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자와의 만남이 그것을 더 가속화시켰었는지도 모르지.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유령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용서해 줘, 조이. 저예요, 여보. 유령국을 꾸민 범인들이 체포됐대요. 그 여자 동생 부부의 장난이었다는군요. 남겨놓은 일기장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대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 있었던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 난 이제야 겨우 알 것 같아. 난 지금까지 줄곧 아내의 환영 속에서 살아왔던 거야. 난 아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 자네한테만은 내 솔직히 고백하겠네. 아내를 죽인 건 바로 날세. 그렇지만 내가 죽인 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야. 아내의 죽음,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이었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내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네. 난 이제 그곳으로 떠날 생각이네. 내가 사랑했던 오직 한 사람, 내 아내 곁으로 말이야. 이봐, 무섭이. 자, 한번 열어봐요. 그만. 언니를 죽게 만든 건 바로 형부예요. 형부가 불쌍한 언니를 죽였어요. 언니 일기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증거물이에요. 지난 봄에 친정집 다락방에서 언니 유품과 함께 그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전 그것을 읽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련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양이 탈을 쓰고 언니를 우롱했어요. 그자의 양심에 호소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리 양면성을 지닌 인간이라도 제식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느 정도 적중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회차만 보면 그잔 미친 듯이 발광을 했어요. 난 이제 남편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릴 수도 없고 양복 하나 세탁할 수도 없다. 같이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부부로서 가장 중요한 침실의 관계마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 일을 즐겁게 해줄 아무것도 이젠 내게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건 우리들의 소원이던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이와 함께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이 이젠 천갈래 만갈래로 가슴을 찢어놓는다. 오늘도 그이는 들어오지 않는다. 친구 박상철 씨가 다녀갔다. 이혼 문제를 꺼냈다.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이다. 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다. 바라던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 답답하기만 할까? 어떤 여자일까? 어떻게 생긴 여자일까? 난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복순아, 이 약병 신발장 안에 넣어둘 테니까 손대지 않도록 해. 이거 먹으면 죽는 극약이야.
아줌마 약병하고 비슷했다고 혼동했다가 큰일 나. 이건 살충제야. 알았지? 네. 무섭다. 너무 무섭다.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다. 약병. 내게 들으란 듯이 약병 있는 곳을 말하던 그의 목소리. 그것이 그이가 내게 마지막 베푸는 선물인가? 이제 모두 끝났다.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던 단 하나의 이유마저도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자살 교사죄가 성립될까요? 우린 이제 가겠습니다. 저희 두 분은 주거치님 및 협박죄로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봐요! 급합니다. 김무섭이가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강순경. 네, 김무섭 씨가 사라졌어요. 뭐? 저 부인은? 찾는다고 달려나갔고요. 그래? 서둘러.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남자야 누구야 저거? 있어 사람은 저쪽 좀 찾아보고 이쪽 좀 찾아보고 없어요. 어디 가서 저기구만. 알았어. 이 양한대로 급히 연락 줘. 집 앞 저수지 앞에 뛰어들었답니다. 저런 양심의 가책일까? 아니면 죽은 아내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 글쎄요. 가지 그만. 강수경 타.